아니죠. 그래서 네 번째 주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차피 허위 매물인데 뭐. 어차피 허위 매물인데 뭐. 이런 일이 생겨요. 이해되죠?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리고 전화 문의가 와요. 사장님,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그거 2억 3천짜리 매매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아, 예, 있습니다.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일단 땡겨다가 자리에 앉혀놔. 그리고 얘기하지. 사실은 없어요. 사장님, 있다면서 여기 왔더니 없다고 얘기하는 건 또 뭐예요? 쌈박질이 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끌어다가 앞에다 앉혀놓음으로 인해 중개는 시작된다. 이랬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들이에요. 일단 중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손님을 땡겨다가 내 앞에 앉혀놓음으로 인해 중개는 시작된다. 허위 매물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지. 왜? 그게 중개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부동산 중개사는 그 생계형 직업이에요. 생계형 직업.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생계형 직업이라서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단합이 안 돼. 단합. 한마음 한뜻이 안 돼요. 중개사가 한날 한시에 모두 다 문을 닫을 수 있는 단합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날이 없을 거예요. 안타깝죠. 중개사가 일주일만 문 닫아봐.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일이 생길 일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생계형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라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아,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자, 아킬레스건이 뭔지 잘 알잖아요, 제가. 일선중개사무소의 아킬레스건. 이렇게 하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 몇 가지를 알고 있어.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겁나게 전화해서 문의를 하고 찾아도 죄다 뭐예요? 허위 매물.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매물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현장에 나가서 매물을 찾다 보니까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겠죠? 그러다 갑자기 나온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이버가 갑자기 부동산 서비스 시작한다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홍보 확인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임대인과 매도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네이버가 직접 전화해서 매물 의뢰 내용을 확인하고 광고를 등록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사들이 네이버로 가요? 안 가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금이라는 게 결국은 물건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연락처잖아. 근데 그거를 네이버한테 알려달라 그러니까 중개사들의 반감을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래서 네이버로 아무도 안 가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가죠. 그 와중에. 왜? 어차피 광고할 거면 나도 이런 거 말고 깨끗한 시장에서 광고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무 치열하더라고. 날짜 변경, 뭐원 변경,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네이버? 그래. 가보지 뭐. 까짓 거? 알려주지 뭐. 지가 설마 그거 갖고 내 거 빼겠어? 물건 빼돌리겠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 확인서를 전화번호로 작성하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돈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의 중개사들은 네이버로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네이버가 타협점을 찾죠. 뭐라고? 전화번호 안 넣고 사인만 해도 네이버에 광고할 수 있게 해줄게요. 그게 타협점이에요. 그 홍보 확인서에 뭘 하는 제도가 생겨요? 사인하는 제도가 생겨요. 그 사인, 솔직히 얘기해서 임대인이나 매도인한테 사인 받아서 광고하는 사람이 몇 프로? 0%죠. 아무것도 없어. 우리끼리는 아는 얘기지만. 그쵸? 그렇게 해서 다 광고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부동산 124 부도나서, 그러니까 넘어갔죠? 그래서 미래에셋으로 넘어갔다가 박현주 회장이 샀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현대산업개발을 샀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동산 12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왜? 현대산업개발이 부동산 124를 800 몇십억인가를 주고 샀을까? 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몹시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현장 나가서 자리 잡고 버티셔야 될 시기예요, 지금. 시간이 충분히 넉넉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싹 다 개편이 되고 얘만 남죠. 이해되셨죠? 네. 네이버에서 확인 매물 서비스로 해서 얘만 남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랬더니 다른 회사들이 다 망했어. 스피드뱅크는 부도가 나서 아예 없어졌고. 그런 상황에 네이버가 독식을 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네이버 다음 상생 규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독점규제법 참. 그래서 네이버 니네 혼자 다 해먹으니까 나눠 먹어라. 그거에 관련돼서 입법화 시키겠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부랴부랴 뭘 하냐면 5천억인가를 투자를 해서 네이버 희망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도 해주고 쿠폰도 나눠주고 엄청나게 예쁜 짓을 하다가 요새 조용하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상황에 또 네이버 부동산은 뭘 하냐면 기존에 네이버에 직접적으로 광고했던 걸 풀고 부동산 포털에서 광고를 받아다 게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114나 서브나 뭐 이런 데들이 있죠. 이런 데에서 매물 광고를 하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전송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부동산 114나 뭐 부동산 뱅크나 뭐 이런 데를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함이다?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114가 좋아요, 뱅크가 좋아요, 서브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좋은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는 광고 단가가 저렴한 게 좋은 거예요.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돼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가 좋을까요? 아니,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분명하게 섰으면 가장 좋은 업체가 언제냐면 프로모션 하는 기간에 가입하는 거예요. 프로모션 기간에. 그때가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됐죠? 결국 궁극의 목표는 뭐라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기 위함이다. 됐죠?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서 다시 재편이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모바일 시장이 갑자기 만들어져요. 네이버 부동산이 그 네이버 다음 상승규제법부터 시작해서 희망재단 만들어갖고 뭐 하고 하면서 정신을 잃었어 그때. 이해돼요? 정신을 잃었어. 그리고 또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이버 접속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가 미친 듯이 TV 광고를 다시 해요. 네이버는 TV 광고를 한 적이 2번밖에 없어. 맨 처음에 네이버 만들어졌다고 그 날개 모자 쓰고 그 알죠? 그거 할 때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 나오고 나서 네이버 앱 광고할 때 한 번. 2번밖에 없어요. 정말 미친 돈을 쏟아 부어서 하루에 10대 번씩 TV 광고를 나와요. 네이버 앱 설치하라고. 네이버 앱.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의 핸드폰에 전부 다 뭐가 깔려 있어요? 네이버 앱이 다 깔려 있죠. 그래서 일단 한 곱이 넘겨요.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었던 거야. 네이버 자체가. 자기 발등에 불 끄는 게 너무 시급해서. 그 시기를 노리고 누가 나와요? 얘들이 나온 거야. 직다방이. 그래서 모바일 전용 부동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장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다방에 나오니까 이제 뭘 해요? 직다방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뭘 선택해? 아파트를 하겠다고 선택을 해. 자, 그런데 보세요. 저들은 성공하는 배경이 뭐냐면 직다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찾을 가능성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그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네이버 부동산과 함께 20년을 살아오셨던 분들이라 네이버 부동산을 버리고 직다방으로 갈 생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직다방이 요새 아파트도 찾을 수 있다, 아파트도 한다 난리를 치지만 실제 그 시장이 직다방으로 넘어가려면 현재 직다방을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수요자가 될 나이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지.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건이에요. 이제 이해돼요? 네. 사업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생겼죠. 그러고 나서 상가하고 사무실을 전문으로 하는 또 생기죠. 네모라고 생겨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는 네이버, 원룸하고 오피스텔은 직다방, 상가는 네모.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직방에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칠게요. 직방에. 왜냐면 판단의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을 직방으로 옮기겠습니다. 직방에다 저렇게 광고를 3억에다 했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전화가 갈까요? 똑같이 3분의 1씩 가겠죠. 그런데 모바일 시장에 들어오면서 물론 PC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하게 변화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값이면 천사의 집에서 사실래요? 유령의 집에 사실래요? 똑같은 값이면 천사의 집에서 사실래요? 유령의 집에 사실래요? 당연히 천사의 집이죠. 자, 그러면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뭐가 생겼냐면 광고에 사진이 의무화가 됐어요. 사진 찍어 넣는 게. 이해되세요? 사진을 찍어 넣는 게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진을 밑에다 넣느냐에 따라 계약 문의율이 달라지는 거야. 중개 문의율이. 이해돼요? 그래서 원룸하고 오피스텔하는 우리 젊은 분들 있죠? 젊은 대표님들이 죄다 모가지에다 뭘 갖고 다녀? 카메라 이따만한 거 1000만원짜리 카메라를 목에다 다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천사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지. 천사의 집.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하고 이따만한 1000만원짜리 카메라로 찍은 거하고 누가 더 예쁜 집을 찍을 것 같아요? 볼 것도 없어요. 스마트폰은 수만 5만 잡다 기능이 다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가격도 고작 100만 원인데
카메라, 사진밖에 안 찍는 이따만한 기계에 1000만 원씩 하면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실제 원룸이 1.5룸으로 보이고, 그죠? 반지한데 옥탑보다 밝아요. 이런 집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집들이. 이해돼요? 그래서 원룸하고 오피스텔이 젊은이들 영역으로 완벽하게 넘어가죠. 그래서 2015년부터 중개사들이 젊은이들이 원룸하고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많이 생겨났고, 전통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쪽 시장을 손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이해돼요?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끼리도 각축전이 벌어져요. 똑같이 10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렌즈를 멀껴서 찍을 거냐? 빛을 어떤 방향에서 줄 거냐? 그 다음에 편집을 포토샵으로 할 거냐? 아니면 라이트룸으로 할 거냐? 완전 초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오면 반드시 후보정 작업이라는 걸 하고, 후보정 작업을 통해서 집안에 지저분한 건 다 지워버려. 사진 찍으면 사람 사는데 찍다 보면 지저분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원하든 원치 않았던 샥! 새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그 다음에 전화 문의를 받은 건 뭐다? 사진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카메라 좀 사러 갈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실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퀄리티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비교조차가 안 됐어.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스마트폰 어차피 쓸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쓰세요. 에? 제발 어디 보급형 말씀 이런 거 쓰지 말고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아셨죠? 좋은 카메라. 좋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을 우리 수업 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사진 찍는 걸 많이 찍어 보셔야 늘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익숙하게 하시면 여러분도 두 번째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후보정? 안 해도 돼요. 요새는 카메라가 워낙에 잘 나와서 보정돼서 찍혀. 보정돼서. 그래서 그 비교의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도 좋은 거 쓰세요. 아셨죠? 저 스마트폰 언제 바꿔요? 스마트폰 언제 바꿔요? 제발 고장날 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약정 끝나면 무조건 바꾸는 거야. 돈 안 버실 거예요? 중개업 안 하실래요? 네. 보여 지금. 네. 바꾸세요. 자, 그래서 사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찍어. 다 잘 찍어. 그랬더니 다 또 전화가 천사의 집, 천사의 집, 천사의 집이 있으니까 전화가 또 3분의 1씩 가버리는 거지.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가만둘까요? 또 누가 생겨요? 똘똘한 C가 생기죠. 그죠? 자, 그러면 전화 문의를 더 받기 위해 C는 뭘 할까요? 뭔가 하겠죠? 뭘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모든 광고에는 가격, 조건, 사진, 그리고 뭐가 있나? 설명, 매물에 대한 설명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품은 디테일이 만들죠. 아, 그런 거 못 들었어요? 명품은 디테일이 만든다. 명품 광고는 뭐가 만들어요? 디테일, 즉 문구가 만들어요.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과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문가면 어려운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전문가처럼 보인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전문적 지식을 널리 알리려면 광고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유치권 없음, 선순위 지상권 없음. 어때요? 이렇게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실제 어떻게 써요? 실제 그렇게 안 쓰죠. 그래서 광고든 홍보든 뭐든 간에 요즘의 전문가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게 전문가예요. 그게 전문가인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 그렇게 못 쓰면 답 없는 사람인 거야. 그 광고라는 게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보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써줘야죠. 그 지 생각만 하는 거야. 어렵게 쓰는 거는. 영원히 답 없는 사람이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광고는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추가 하나가 더 돼요. 뭘까요? 뭘까?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해요. STP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동영상 수업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얘가 관건이에요. 일단 T, 타겟팅. 젊은 사람들이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은 혹시 싱글일까요? 아니면 미혼일까요? 기혼일까요? 미혼인 싱글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뭐가 관심 대상이 많을까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강남에서 광고하는 애들을 가보면 선수들은 이런 걸 해요. 오빠, 오늘 밤에 같이 퇴근할 때 집 하나 보러 갈까? 라고 해요. 누구 오라는 거예요? 싱글인 남자애들 오라는 거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부동산 자체를 알려주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애들을 만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강남에 여자애들이 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중개법인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서 대여섯 명씩 붙어가지고 그렇게 모여도 다녀. 남자애들은 거의 못하고 다 여자애들, 다 여자애들. 왜?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자들은 깐깐해가지고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가 봐.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약간 조금 좀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래갖고 여자애들이 좀 살랑살랑 거리면 그래 가나 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중개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끝났어. 다 공개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여러분은 글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미 거기서 놀고 있어. 거기다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 잘해요? 컴퓨터 빨이 좋잖아.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건 일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뭐도 해요? 블로그도 하고 광고도 하고 키워드도 때리고 뭐 해요? 유튜브도 하잖아 요새. 그래서 뭘 또 해요? 중개업 수입으로 중개보수로 수입 벌고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고. 누구는 이래. 누구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못하더라고. 참 미치겠어 진짜. 자,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광고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방샤방 문구라고 얘기해요. 문구.
저 광고를 보는 사람이 바라고 기대하는 이야기들을 쓰는 거죠. 단순하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과 흥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언급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일본의 중개 스타일이요. 중개업 스타일이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스타일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중개하는 스타일로 넘어가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그건 단순하게 부동산을 알려주는 거에서 떠나서 그 사람의 취향까지도 존중해주는 중개를 하고 있거든요. 취향.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거기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렵다, 그죠? 쉽지 않다, 그죠? 네.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성인교육 시장의 특징이 또 그거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잘 못하시니까 두 번씩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네. 말로 하면 잘 안 들으시니까? 뭐 해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과제가 그렇게 많아요. 과제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과제 얘기가 나갈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야 하시더라고. 말로는 다 하겠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셔가지고 진짜 하시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든 게 과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죠? 상가나 사무실 중심으로 하는 거. 얘는 제가 알기로는 다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다방은 벼룩시장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벼룩시장, 다방, 네모가 똑같은 회사예요. 자,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한방 있죠, 한방. 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한방은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요,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없어, 매물이. 없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물론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벼룩시장, 교차로, 사랑방, 오일장 같은 지역 무가지를 많이 써요. 무가지 뭔지 아시죠? 무가지. 그걸 무가지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가지라고 해요. 그걸 아직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광주 같은 데는 사랑방이라는 걸 쓰는데 거의 우리 교재 절반 두께로 나와요. 일주일에 2번씩. 장난 아닌 시장이에요. 사무실 월세가 심지어는 그 더 밑으로 지방으로 가면 사무실 월세가 60만 원인데 교차로 광고비가 80만 원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시장이 아직도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오비에서 그런 광고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남들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런 부탁은 드리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잘 되려면 남들이 안 하는 뭔가를 더 하면 좋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면 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면 한 번씩 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방의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가입 비율이 99%예요. 거의 다라는 거지. 그렇게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을 가입을 했으면 한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자, 한방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매물을 한방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접수된 매물을. 그리고 네이버에 전송할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15건씩. 무료예요. 네이버는 왜? 딴 데는 다 돈을 받는데 한방에서 전송하는 건 돈을 안 받을까?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했겠지. 근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네이버는 지방에 매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방에 있는 매물이라도 네이버에 광고해줌으로, 등록해줌으로 인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은 어차피 해봐야 돈 내고 광고한 게 위에 뜨고 네이버는 쫙 밑에 저 한방권 맨 밑에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게임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만들어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은 혹시 알았어요? 광주광역시가 사랑방에서 거래한다는 사실을?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고향인 광주로 이사 가야 돼. 그러면 부동산 어디서 찾아볼래요? 네이버 가서 찾거든. 네이버. 그게 그분들의 오류야. 사랑방이 있다는 건 누구만 알아요? 광주 사람만 알아. 나머지 사람 다 모른다고. 그러면 광주 사람만 대상으로 중개하실래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어차피 한방 쓰시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 매물 전송 하세요. 그리고 실제 외지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문의를 받을 수 있어요. 매수의 문의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 문의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방이에요. 한방은 지금 현재 개편 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방이나 다방처럼 싹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